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선조실록 제7부 2의 이유 있는 양비론과 양시론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575년 무렵이 되면 조선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서서히 갈라져서 분당 정치의 양상을 갖게 되죠. 이제 그 원인 제공이 됐던 것은 김효원과 심의겸의 사소한 갈등이 기폭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폭제일 뿐이지 그 이전에 좀 둘이 갈라질 만한 그런 건덕지들은 여러 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살림 세력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뭐 권력이란 게 다 그렇죠. 뭉치면은 쪼개지려고 하고, 그럼 나눠 가지면은 다시 독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에 삼두 정치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두 번 다 결국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으로 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훈구라는 거대한 구세력이 사라진 이 시점에서 살림 세력이 분열의 길을 걷는 것은 정말 필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조선은 개국된 지 200년에 달해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사회 모순과 갈등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운이 좋게도 이 하늘이 조선을 돕기라도 하듯이 이런 위중한 시기에 세상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굉장히 다수 배출을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조 시기가 인재 풀이 좀 넘쳐났던 시대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한번 그 면면을 놓고 보면요. 이 시대에 활약했던 유명한 정치가는 이 일을 필두로 해가지고 류성룡, 이산해, 정인홍, 성온, 정철 등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인품이나 뭐 호불호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능력치만 놓고 보면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좀 더 후세에 등장하게 될 이양복, 이덕형, 이원익 등 그야말로 쟁쟁한 인재들이 계속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대 자체가 좀 이제 이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선조가 확실히 사람보다 안목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이때 중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많은 수의 인재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선조 시대는 그렇게까지 개혁적인 시대는 또 아니었죠. 그래서 이 시대의 조선은 시대적인 병폐들을 좀 치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우려대로 모든 성장 동력이 권신이 아니라 붕당에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개혁의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인은 굉장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바로 그 경장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권신이나 척신이 없지 않냐. 이럴 때 살림 세력들이 일치단계를 해서 경장을 팍팍 밀고 나가도 모자를 그럴 판에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붕당을 결성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경장의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인은 이 점을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절박하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인은 서둘러서 동인과 서인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 봉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되는데 이 근본적인 봉합은 사실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인은 미봉책이나마 한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김효원과 심의겸이 어쨌든 기폭제 역할을 했으니까 두 사람을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외직으로 보내서 일단 좀 중앙에서 분리를 시키자는 거죠. 그렇게 격리를 시켜버리면은 조정의 소란이 가라앉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합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심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자, 이러한 판단하에 이인은 일단 뭐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이제 원체 중차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당시 이제 명망이 있었던 대신이었던 노수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의정이었던 노수신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두 사람을 외방으로 보내는 안건을 선조에게 아뢰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조도 현재 조정에서 이제 이런 파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승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야, 여기서 이제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였냐면은 김효원과 심의겸 두 사람 다 외방으로 가기는 갔는데 그런데 심의겸은 한양에서 비교적 가까운 개성유수로 갔어요. 그에 비해서 김효원은 북방 끄트머리 위치한 경흥부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개성 유수는 말이 좋아서 외방이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수도권이잖아요. 더군다나 개성이라고 하면은 고려 왕조의 수도였고 이 시대도 대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엔 굉장한 요직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겸이 간 곳은 말이 좋아서 외방이지 이거는 꿀보직이고 그에 비해서 김효원이 갔던 경흥부사는 이거 완전 그냥 극변으로 내치는 사실상 좌천에 거의 뭐 처벌에 가까운 그런 처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조정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잘못을 저지른 신하를 저기 막 이제 끄트머리에 있는 국경지대 사또로 보낸다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당연하게도 동인 세력들은 이러한 결정이 크게 격분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싶었는지 서둘러 김효원한테 외방직을 보낸 것을 좀 가까운 쪽으로 수정해달라고 선조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현재 김효원이 몸에 병이 있다라고 하는데 경험은 너무 멉니다. 거기 날씨도 춥고 그런데 거기 말고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옮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의 요청에 따라서 선조는 김효원을 삼척부사로 옮겨주게 됩니다. 삼척부사도 아주 나쁜 자리는 아닌데, 근데 이게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어쨌든 심의겸은 개성유수인데 김효원은 삼척부사다. 결국에는 김효원이 좀 더 먼 곳으로 간 거고 왠지 더 세게 처벌받은 느낌이 나니까 동인 세력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동서분당이라고 하지만 사실 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동인하고 서인하고 서로 비슷한 의석수를 가졌던 게 아니라 요즘식으로 치자면은 동인들이 거대 공영 정당이었고 서인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제 열세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면면을 놓고 보면은 동인 입장에서는요. 서경덕의 제자였던 허엽, 이황의 제자인 류성룡과 김성일, 그리고 조식의 제자인 정인홍, 그리고 또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인 이발 등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풍미한 그야말로 이 시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쟁쟁한 인재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인 세력은 네임드라고 해봤자 윤두수 형제하고 정철 뭔가 좀 이제 이쪽은 확실히 수가 적어 보이죠. 더군다나 좀 이 사람들은 연령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인들에 비해서 선대 세력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세력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서인은 확실히 동인에 비해서 수세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조정은 동인들이 다수파를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동인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는 결국에는 뭐 머리 쓰잖아요. 그죠? 머리 쓰는 곧 돈이고. 자, 그래서 이제 동인들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심지어 이 동인들 중에서는 이런 좀 마카파식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전형적인 이제 다수의 횡포죠. 아니 우리가 다수파고 그러면 다수가 내는 목소리가 그것이 올바른 거 아니냐? 그게 천하 공론 아니냐? 라는 좀 다소 엇나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가 나름대로 이제 이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고 뛰어다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는 엄연히 김효원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다수파인 동인들이 김효원을 지지하고 있고 그 얘기는 김효원이 다수의 지지를 받은 만큼 올바른 인물이다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천하 공론이 사실상 김효원을 지지하고 있는 셈인데 왜 이인은 그 공론을 무시하고 중립이냐 행동을 하고 있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가 중립이냐 행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심의겸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강력한 불만들을 토로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이의 답변 굉장히 명료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수라고 해서 꼭 정의일 수는 없다. 아니 어떻게 다수가 꼭 정의일 수가 있냐. 그건 그렇지 않다. 그리고 김혜원과 심의겸의 갈등 또한 누가 대인이고 누가 소인이고 할 것 없이 결국 뭐 두 사람 다 잘못하지 않았냐. 그래도 뭐 누가 선빵을 쳤네. 누가 더 심하게 때렸네. 그런 거 말할 필요 없다. 결국에는 둘 다 잘못한 게 맞다. 그리고 김효원이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인물이니까 심의겸보다 더 유능하지 않냐라는 말은 통할 수 있어도 그 유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이 심의겸보다 더 옳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동인들이 김 의원을 지지하는 것은 김 의원이 심의겸보다 공부도 잘했고 학자로서의 명성도 더 떨쳤고 그러니까 김 의원을 더 우수한 인재고 그래서 김 의원이 옳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좀 다른 문제 아니냐. 김 의원이 공부 잘한 거하고 김 의원이 도의적으로 잘했냐 잘못했냐는 이건 별개의 얘기다. 공부 잘하고 과거 자원급제하고 성적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올바른 사람인 거냐. 그건 다른 얘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는 결국에는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은 양쪽 다 잘못한 거고 사실 양쪽 다 따지고 보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머리 좀 식히고 나서 언젠간 다시 중앙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양비론과 양실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몇몇 동인 인사들은 또 이런 식의 반론을 해요. 아니 이 당신 말 진짜 이상하다. 양쪽 다 옳거나 양쪽 다 그러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세상 천지에 둘 다 옳고 둘 다 그런 게 어딨냐. 시비를 명확하게 가려야 되지 않겠냐.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의 답변은 상당히 명답이었어요. 이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양비론과 양시론이 통용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무왕이 폭군인 은의 주왕을 쳐서 역성혁명을 한 것. 그러니까 폭군인 은의 주왕을 끌어내리고 주의 무왕이 새롭게 이제 은주 역성혁명을 달성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중국 역사에서. 이거는 폭군을 끌어내린다는 바로 그 역성혁명의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이다. 근데 유명한 또 일화죠. 그때 이제 백이숙지라는 사람들이 주 무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신하된 도리로서 왕을 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거는 불충입니다. 하면서 출정길에 그 말을 갖다가 가로막고서 버티고 섰던 일도 있었어요. 이때 무왕이 화가 나가지고 백이와 숙제를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참모였던 태국망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충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일단 백이 숙제를 끌어내는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결국에는 출정을 나간 사례가 있었죠. 그럼 백이 숙제가 저렇게 이제 충성을 다 바치기 위해서 충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무조건 틀린 행동이냐? 그것도 결국에는 맞는 행동이다. 알고 보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고 할 거 없이 둘 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올바른 행동을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충돌을 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실론끼리 충돌하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시대적인 대세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주 무왕이 옳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이 숙제가 마냥 잘못된 행동을 했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국시대의 제후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 이것은 뭐로 봐도 다 잘못된 것이다. 결국에는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행동이 아니었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가 응답하기를 천하의 진실로 둘 다 옳고 둘 다 그른 것도 있으니 백이 숙제가 서로 나라를 사양한 것과 무왕과 백이 숙제가 서로 뜻이 합하지 않은 것은 둘 다 옳은 것이고 그러니까 백이 숙제가 자기 조국을 떠났던 이유가 서로 왕을 안 하겠다라고 양보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중이한테 넘겨주고 백이 숙제는 떠났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넘어왔던 건데 왔더니 당시 이제 주의 무남 희창은 이미 돌아가시고 무왕이 은의 주왕을 친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막을 했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뜻이 서로 합하진 않았지만 양쪽 다 사실을 크게 틀리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어서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에 의로운 전쟁이 없었던 것은 둘 다 그런 것이다. 결국 춘추 전국시대 제후들이 전쟁을 했던 것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했던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 다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행동들이었는데 이거는 양비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김영과 심의겸의 일은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 아닌데도 서로 불화하여 알력을 빚음으로써 조정이 평온하지 못하기까지 되었으니 이는 둘 다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일단 머리 식히기 위해서 바깥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이는 양자의 화평을 위해 노력했으며 강경파인 이발, 사실 이 동인 강경파가 이발이었어요. 그리고 서인 강경파는 다들 아시는 정철입니다. 정철이 대표적인 서인의 파이터였죠. 그 두 사람을 이제 불러가지고 서로 조율을 합니다. 서로 웬만하면은 싸우지 말고 협조하시죠. 왜 요즘도 그런 거 하잖아요. 중재자 한 명 끼고
양쪽 이제 여야에서 대표 한 명씩 와가지고 억지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다음날 또 싸우죠. 어떻게 보면 그 원형이 여기서 이미 일어난 건데, 다만 이제 이이가 믿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발과 정철 두 사람이 다 각 진영을 대표하는 강경파였어요. 근데 이발은 어쨌든 이이를 학문적으로 존중을 하고 있었고, 정철은 또 이이하고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이는 두 사람과의 개인적인 친목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두 사람을 화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사람, 이 강경파 둘만 잘 화합을 시키면은 동인과 서인 사이의 갈등도 어느 정도 봉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이가 원체 특이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이이밖에 못하는 거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이이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이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동인과 서인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김호웅 정도가 이이의 노력을 높게 평가할 뿐이지, 심지어 동인과 서인은 이이가 저렇게 중재자적인 행보를 하는 것을 그 자체를 곱게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인 입장에서는 저거 저러면서 은근슬쩍 서인 편 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서인은 서인대로 이이가 뭐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이도 결국에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뭐 철새 정치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이제 고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동인과 서인이 이이의 중재자 노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된 것은 사실 이 자신이 가진 특이한 내력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당시의 시대 정신 자체가 이와 같은 유형의 인지를 용납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거죠. 차라리 이가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그랬으면 좀 이가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좀 이제 이가 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길 기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근데 뭐 역사에 만약은 없는 거니까요. 당시 시대적인 정신 자체가 이가 그렇게까지 인정받기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의 시대 정신은 도대체 어땠길래 이가 용납되기 힘들었는가? 그리고 이의 본인 자체한테는 어떠한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재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에게 외면을 받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